여러분의 투자 활력소 주식오락관 2부로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요즘 낮에는 봄을 지나서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냉기가 좀 맴돌고 있는데요. 오늘 지수 자체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간밤에 미국 시장 탄력에 비해서는 좀 내내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반도체 투톱이 좀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는 점 든든한 지점이었는데 일본과 미국의 낸드 플래시 기업이 합병 논의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반도체주 전반에 훈풍이 불어왔고요. 코스닥에서는 최근 조정세가 좀 강했던 2차 전지에 개인의 매수세 좀 들어왔습니다. 또 9거래일째 팔자세를 시연했던 외국인이 유일하게 좀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준 쪽 오락문화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한 업종이 디지털 콘텐츠였는데요. 자, 이렇게 수급 흐름으로만 봐도 오늘 엔터주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엔터주의 실적이 정말 좋습니다. JYP 엔터는 오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하는 흐름도 보여줬고요. 하반기에는 더 좋을 거다라는 이 평가와 함께 갭상승 출발했고 또 시총 6위, 코스닥 시총 6위에 자리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판타지오부터 YG 엔터테인먼트, 또 레몽레인까지 이렇게 디지털 컨텐츠 업종의 급등세 지속적인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 있겠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이슈 체크해 드릴 거니까 종목별 전략도 함께 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뚜렷한 주도주는 없었지만 새롭게 떠오르는 오르는 종목들, 섹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섹터들 앞으로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시장 체크 세세하게 해보시죠. 주식오락관 2부는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전문가님과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QR코드가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메신저 있죠. 노란톡 어플 켜시고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셨을 때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률도 확인을 해보시죠. 최근에 또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현황인데요. G2파워 40%의 수익을 내주셨는데 원전 관련주 오늘도 뜨거웠죠. 이렇게 원전 관련주 미리 또 눈여겨보시고 40%의 수익 담아주신 거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세원 오늘 노란톡방 안에서 수익 실현해주신 아주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5% 육박하는 수익 담아내주시면서 또 많은 분들의 계좌에 탄력적인 수익을 담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이 공략해주신 수익 종목들 통합 수익이 330% 육박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 더 담아주실 수익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수익률 이제는 여러분들 계좌에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더 집중해 주셔야 될 이유가 있죠. 필살기 테마, 섹터와 또 종목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종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정확한 종목명 확인하시고 장중에 잡아드릴 타점 전략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의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을 향한 경계감이 무너지지 않는 지금 시점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 계좌는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해답 얻어보시죠. 주식오락관 2부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여러분들 어떠세요? 굉장히 미덥지 않고 재미도 없고 좀 지루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면서 과연 우리나라 증시를 믿고 계속 가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시장 굉장히 답답하고 뭔가 좀 시원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시기에는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버티고 그리고 그 다음 시기를 어떻게
어떻게 플랜을 짜는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결과를 다르게 안겨다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런 시기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1시간 동안에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 가지고 나갈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과 섹터를 봐야 되는지까지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집중해서 잘 봐주시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저와 장중에도 많은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1시간 안에만 가능하니까 많은 입장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시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어떻게 앞으로 지나갈지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좀 드렸는데 물론 결과는 되긴 될 거지만 앞으로 이게 시장을 좀 짓누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실릴 수 있는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주말에 옐런이 일부 진전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바이든도 우리는 타결이 될 거라고 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G7 회담으로 출국하는 일정이 17일에 잡혀 있는데 지금 그전 만남인 16일에 만남, 양측의 만남이 지금 있어요. 거기서 어쨌든 일부에 대한 성과는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실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공화당 측은 여전히 좀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어요. 우리와 저쪽은 아직도 이견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성립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월가에 대해서도 약간의 경고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기대감이 실릴 수 있는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장을 바라봤을 때 막 새로운 악재가 나오거나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한 상황은 아닌 지금 시기에서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시장을 짓누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대감이 실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다는 것은 조금 긍정적인 사항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오늘 시장을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차트를 좀 봤습니다.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확실히 많이 밀려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냥 예전의 역사를 보지 않고 지금 당장의 지금 현 상황의 차트만 딱 봤을 때는 물론 상당히 좀 제한적인 모습은 있지만 한동안 굉장히 많이 꺾여있던 모습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지표의 움직임에 이런 발자취를 우리가 좀 예측을 했을 때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서 같이 저는 좀 비교해 보면서 지수 차트와 함께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삼성전자 차트가 지수를 이길 때 그리고 질 때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은 어떤가라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이대로 저는 꼬꾸라지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를 삼성전자를 대비를 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도 삼성전자를 지금 현재 8조 원 정도 매수를 하면서 굉장히 외인들의 매수세도 든든하게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항상 나왔던 이야기인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바닥론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줄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반도체에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미증시의 마이크론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좀 디램 시장에선 특히 잡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급등을 하고 또 새 회사가 이번에 감산 이슈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바닥론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었고 일단 주도주가 오늘 에코프로가 50만 원 부근에서 방어가 되기는 했어요. 방어가 되긴 했지만 2차 전지주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 상태에서 반도체주가 만약에 주도권을 잡고 시장을 끌어올려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는 아직 좋은데도 불구하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주도권을 잡고 만약에 시장을 끌어올려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컨디션이 다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강한 반등세가 나온 것과 또 마이크론의 상승, 거기다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수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좀 많이 힘든 이유가 우리 개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게 코스닥이에요. 근데 코스닥이 지금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고 오늘도 빨간 불을 켜주기는 했지만 미덥지 않고 약간 시덥지 않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 좀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2차 전지 오늘 에코프로가 방어가 어느 정도 됐다고는 하지만 2차 전지 관련돼서 몸집이 큰 종목들이 오늘 또 그렇고 최근에 약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특히 코스닥을 더욱더 끌어내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더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빠지죠. 그리고 최근에 좀 안 좋은, 시장이 안 좋은 그런 투심을 굉장히 위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고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2023년 들어와서 시장이 장 초반, 이제 초반에는 많이 끌어올려지긴 했지만 우리가 2022년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2023년 초반에 같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2023년 초반에는 예상과 다르게 2차 전지 관련돼서 시장을 끌어올려줬어요. 근데 2차 전지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그럼 그렇지. 이제라도 도망치자. 그래서 조금만 반등 나오면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 버리는 종목들이 많아지는 거고 재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빠지는 종목들이 있는 게 그만큼 수급이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는 거는 2차 전지주들의 이런 하락세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투심이 굉장히 시장에 불안하게 바라본다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투심 자체는 당장은 회복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그냥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큰 악재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일단 부채 한도 협상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마무리되는 이런 국면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투심적인 부분들은 하루아침에는 회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시장을 바라봤을 때 일단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하이닉스들의 대형주들이 일단 끌어주는 장세 그리고 반도체가 만약에 주도권을 잡고 바닥권에서 끌어준다고 한다면 그리고 부채 한도가 일단은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기술적 반등도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아예 시장을 쭉 끌어들이는 이제 추세적인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에 대한 저는 기대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6거래일 연속 시장이 빠진다는 거는 어쨌든 반등세가 한 번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이유들을 통해서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는데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고 우리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불안하시다 하신다 하면은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에 조금은 우리가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볼게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저는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쪽 부분에서 좀 있다가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외국인의 수급이 좀 끌어올려줄 거라고 코스피는 일단 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은 지금 너무 가파른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여기 정도까지는 850선까지는 그래도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안에서도 종목 장세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 시기 때 V자 반등이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시기 때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거는 노란 톡방에서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고요. 당분간은 종목별 장세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 대한 흐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반도체 투톱이 좀 버팀목 역할을 해줬고 코스닥은 6거래일째 연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술적 반등에 좀 눈여겨볼 만하겠다라는 포인트를 주셨으니까 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종목별 장세 또 어떤 종목에 눈여겨봐야 할지는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전략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통에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노란톡방 안에서 또 실시간으로 장중 전략을, 타점 전략 정말 세세하게 세워주시는데요. 공략주 현황 먼저 좀 체크를 하고 갈게요.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G2파워 40%의 수익을 또 담아주셨고 동국산업도 24% 넘는 수익을 3거래일 만에 담아주셨죠. 뭐 당일 수익으로 챙겨주신 수익들도 어마어마한데 자, 이 안에서도 빛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폴라리스 세원. 전문가님, 네. 오늘 또 수익 실현해 주셨어요. 5% 육박하는 수익으로 또 이렇게 굉장히 뿌듯하게 네. 저를 바라보면서 웃고 네. 계신데 오늘은 어깨에 굳이 힘을 안 주셔도 네. 또 의상에 힘이 또 들어가 있네요. 네, 자연스럽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좋아요. 자, 의상의 힘과 함께 또 종목의 힘도 한번 발휘를 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폴라리스 세원을 수익을 챙겨 드렸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 절반은 저희가 좀 홀딩을 했어요. 대신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절반 남아있으니까 오늘 들어오면 될까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의 안내를 받고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이 종목은 한 번의 탄력이 있었어요. 이때는 이제 뭐 AI라든지 이쪽 폴라리스 그룹주들의 이슈를 타고 같이 많이 갔었는데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필살기 섹터로도 가져왔었죠. 자동차 부품 섹터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랐고 추가적인 탄력이 좀 시원하게 가능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온 게 바로 폴라리스 세원이었는데 아직은 좀 절반의 수익이라서 5% 가까운 수익을 챙겨드렸지만 남은 절반은 제가 윗꼬리를 3일 연속 달면서 고점을 시원하게 돌파를 못해줘서 노란 톡방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조금 더 보고 이왕이면은 마지막 피날레를 터뜨려 줄 때 우리 다 같이 수익을 챙기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5% 지금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동차 부품주들이 분위기가 좋아서 중간에 비중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10% 정도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 절반 5% 수익을 챙기고 5%의 비중을 남기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저희 노란 톡방에서는 이렇게 단가 그리고 비중,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런 것들을 다 자세하게 안내를 드려서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세원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만 시장에서 잘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소외되지 않고 같이 자동차 부품주들을 매매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란 톡방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소외되지 않는 매매를 하게 만들어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차트 분석, 이슈 분석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하기 때문에 최근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도 함께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주도 테마 잡기도 어려우시고 굉장히 수급의 분산과 그리고 수급의 이동, 수급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노란 톡방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쉬셨으면 좋겠다. 오늘은 이거 매수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고 안심하고 많이 따라와 주시고 계신데 내가 이런 시장에서 어떠한 딱 원칙을 갖고 매매를 못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 소외되는 매매가 아닌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매매, 이슈와 차트와 재료 분석 모든 것들을 마친 매매를 시원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폴라리스 세원에 대한 수익 인증도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는데 아직 절반은 또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절반도 시원하게 좋은 수익 챙겨드릴 예정이고요. 나도 이렇게 인증을 남기고 함께 노란 톡방에서 많은 분들과 같이 매매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리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잘 관리해 드릴 테니까요. 노란 톡방에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폴라리스 세원 아직도 좀 보유 중에 있는 종목인 만큼 좀 더 지켜보고 남은 탄력 또 함께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종목별 전략들 모두 시장 컨디션에 맞게 그때그때 맞는 전략을 전문가님이 또 알맞게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주시니까 지금부터 꼭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로 오늘 장에서 또 전문가님이 눈여겨보신 이슈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전문가님, 첫 번째 이슈가 네. 엔터예요. 제가 오프닝을 하면서도 좀 네. 강조했던 맞아요. 부분인데 이 하이브의 호실적 시작으로 네. 계속해서 엔터주 실적이 맞아요. 정말 좋게 나오고 있어요. 음. 이게 또 주도주 역할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슈 성격을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되게 좋게는 보는데 어. 지금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 버린 너무 또 경향이 있어요. 과열됐다. 그렇죠. 그래서 저의 생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도주인데 우리가 엔터 좋다는 건 알았지만 조용히 소리 없이 쭉 올라가는 섹터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섹터를 저와 함께 하시면 다음 섹터를 아실 수가 있다는 거.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 노란톡방 꼭 들어와야 네, 된다. 그러면 오늘 이슈부터 일단은 좀 세세하게 보죠. 네, 일단은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엔터인데요. 지금 엔터에 대한 호황 입증이 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에 대한 갱신 이슈가 나왔습니다. 하이브의 호실적을 시작으로요. 기존 엔터 3사의 1분기 실적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엔터 4사의 2023년 1분기 합산 매출액이 8,900억 원, 무려 8,900억 원이고 이 중에 이익은 1,505억이라고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회사의 모든 지적 재산권이 기속돼서 수익성이 높은 앨범, 음원, 굿즈 등의 IP 실적은 글로벌 팬덤 확대로 이미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앨범이 우리 옛날 몇십 년 전에 왜 김건모, 뭐 김민종 이런 분들이 100만 장 돌파하고 했잖아요. 저 근데 어느 그쵸? 때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전문가님? 한 20년, 30년 전에 전문가님. 저 어렸을 때. 아, 네. 네, 제가 어렸을 때 한 20, 30년 전에 이제 김건모 이런 분들의 앨범이 100만 장 이상 팔렸는데 요즘 가수들이 다시 또 그런 엄청난 앨범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해외 팬덤이 워낙 굵고 강해지다 보니까 앨범이 너무나 잘 나가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 굿즈 같은 판매들은 이 가수들이 쉴 때도 계속 끊임없이 실적을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상품들이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한정됐던 굿즈 판매가 이제는 해외 시장까지 확대가 돼서 어마무시한 이런 실적의 호실적을 가져올 수 있게 만들어지는 구조가 잘 형성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또 요즘 시기가 지금 일단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콘서트가 다시 재개가 된다는 기대감, 그리고 JYP,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 이 그룹의 대표적인 이 세 그룹의 그 아이돌들이 너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한동안은 JYP의 아이돌만 괜찮았다, 뭐 이런 시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3사에 속해 있는 아이돌들이 다 잘 나가고 세계 시장을 다 석권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엔터주들이 굉장히 좋은 이런 성과를 내보이고 있는데 저는 엔터주만 봤을 때는 앞으로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땐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주식은 수급의 논리로 돌아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뭐 지금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감을 떠나서 딱 우리가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도세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건 수급의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매도세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기술적 분석적인 위치를 하고 있기에 아무리 기대감이 있고 2분기 실적이 또 좋아질 거지만 약간은 기다렸다가 조금은 기회가 왔을 때 그때 매수해야지 조금 안전성, 리스크 관리도 같이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엔터주 계속해서 좋게 보기는 하지만 조금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야지 리스크와 수익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엔터주 이슈인데요. 업황이 워낙 좋다는 점은 정말 눈여겨볼 만한 점인데 이 안에서도 종목별 추이를 또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무조건적인 그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노란톡방 안에만 계시면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지 전문가님이 또 쏙쏙 짚어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도 봐야죠. 두 번째 이슈는 구제역 관련해서 이제 백신 접종 명령이 나왔다라는 소식인데 맞아요. 지난주부터도 구제역 이슈가 떠들썩했어요.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백신주를 봐야 되는 맞아요. 게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좀 더 세세하게 봐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농식품부에서 전국 우제류 가축의 구제역 백신 접종에 대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구제역 발생이 일단 4년 만이라서 좀 다를 수는 있다. 근데 이게 구제역 테마나 이런 것들은 약간 일회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언급을 드렸었긴 했었는데 의외로 지금 농식품부에서 나설 정도로 구제역의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좀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뒤편에서 일단은 내용 먼저 설명드릴게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우제류 가축 농가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명령에 대한 발령을 내렸습니다. 실시 기간은 16일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구제역이 발생할 시에는 살처분 보상금 100% 감액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와 관련돼서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어요. 근데 이제 4년 만이고 제가 지난번에 일회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이제 접종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시장이 지금 워낙 안 좋잖아요. 특히 주도할 수 있는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생각만큼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끌어올려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단타성, 수급성 뭐라고 해야 되죠? 수급성 섹터에 대한 유입, 수급 유입이라고 해야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유입이 되면서 지금 오히려 이렇게 좀 상승 탄력이 나왔고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탄력이 나오긴 했지만 이런 종목들은 정말 장중에 단타로 초단타식으로 2%, 3% 뛰고 나오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정부에서 백신 이슈까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구간에 직면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일회성 이고 이제 또 이게 잠잠해지면은 혹시라도 잘못 물리거나 하면 다시는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기회를 갖기가 상당히 텀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조심하셔야 되고 저도 그때 말씀을 드렸죠. 일회성으로 수급 들어오면은 장중에 단타는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관점으로 진입을 하셔야 되는 종목군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노란 톡방에서도 시장이 좋아지고 좀 더 컨디션이 괜찮아지면 이러한 종목들도 매매를 같이 할 생각을 제가 지금 짜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수급 매매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구제역 관련 이슈였는데 의외의 연속성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테마입니다. 근데 구제역의 테마보다는 좀 백신 관련해서도 좀 엮어서 볼 만한 테마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단타성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떻게 전략을 챙겨가야 할지 좀 헷갈린다, 혼란스럽다 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안에서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황부터 이슈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또 필살기 섹터와 종목을 살펴보는 순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전문가님이 살펴주시는 섹터와 종목들은 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핵심 섹터들을 가져오시는 만큼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 예. 제가 살짝 보니까 네. 굉장히 신선하다고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또 2차 전지 좋아하시고 네. 이렇게 좀 약간 그렇죠. 좋아하시는 게 여기 공대생인가 싶을 네. 정도로 그런 편인데 네. 이것도 좀 그런 분야긴 하죠. 그쵸. 네. 핵융합 오늘 맞아요. 가져오신 테마가 네. 테마죠, 요거는. 네. 핵융합 또 어떤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을지 좀 봐주실까요? 네, 일단은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요, 발전 효율이 대단히 높고요. 그리고 폐기물 발생에 대한 우려도 없기 때문에 궁극의 에너지 기술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 그리고 에너지 안보 이런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장에서 물론 이게 실현이 되는 데까지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기대감은 지금 시기에 맞물려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으니까 지금부터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특징으로 해서 좀 다뤄본 적은 있었지만 자세하게 안내를 좀 드릴게요. 핵융합은 가벼운 원자핵들이 융합을 해서 이렇게 만나서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원리입니다. 아이언맨의 이렇게 가슴에 동그란 그거 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것도 핵융합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융합을 해서 이거를 에너지로 발생시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핵융합 기술 산업은 2040년도에는 6,230억 7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게 무려 832조 규모의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장의 규모가 만들어지는 그 시기까지 굉장히 기대감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시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데 온실가스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서 꿈의 에너지로 불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는 지금 시장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꿈의 에너지,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그러면 탄소 중립 쪽으로 편입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핵융합 쪽이.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식은 기대감으로 또 테마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라는 큰 틀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핵융합 발전은 저준위 폐기물을 일부 만들지만 수십 년 보관하면 자연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점도 되게 좋다. 이게 뭐냐면 폐기물이 나오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준위, 그렇게 이렇게 높은 고준위가 아니라 저준위이기 때문에 일부 만들긴 하지만 그조차도 수십 년 보관하면 자연 상태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강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세계 각국에선 이미 핵융합 에너지를 실현하기 위한 경쟁이 이미 붙은 상황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산업과 섹터가 크기 위해서는 경쟁이 붙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더 발전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그 산업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라 안팎에서. 그리고 민간 스타트업들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원래 우주 쪽도 그렇고 잘 될 때 민간 스타트업이랑 같이 공동으로 작업들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핵융합 에너지는 무슨 장점을 갖고 있냐?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불리고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풍부한 연료와 대용량의 생산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연료가 풍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좋게 보는 이유가 태양광, 없어지지 않고 풍부하고 그리고 바람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역시나 이 핵융합도 그런 이점을 갖고 있어요. 수소의 동위원 원소들이 핵융합 발전에 이제 연료로 쓰이는데 수소는 전 우주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이고 핵융합 발전의 원료는 한마디로 그러면 무한하게 끊임없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역시 그러한 이점을 가지고 대용량의 생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그런 장점 또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원전 같은 경우에는요. 원전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이건 핵융합이잖아요. 근데 원전은 핵분열이에요. 핵분열이라서 이 부분이 다른데 융합과 분열, 뭐가 다르냐? 지금 우라늄에 대한 분열 과정에서 이 원전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우라늄의 분열 과정에서 고준위, 아까 이거는 저준위라고 했잖아요. 고준위의 방사성 폐기물을 배출을 해서 이게 원전, 왜 탈원전 얘기가 나오고 원전이 환경에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건데 이 반대된다는 거죠. 핵융합과 원전은 반대되기 때문에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또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사고에 대한 위험성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핵융합로는 이상이 감지가 되면요. 스스로
플라즈마라는 이게 스스로 식어버려요. 이게 고온으로 발생을 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스스로 식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추가적인 연료를 공급을 하지 않으면 이 수소 연료를 공급을 하지 않으면 에너지 생산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어적인 기능들이 가능한 거고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의 연쇄 반응을 끊기가 어려워요. 한번 시작되면 계속해서 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와 다르게 핵융합은 우리가 핸들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적으로 스스로 식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사고 발생도 낮고 위험도도 굉장히 낮게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좋다 해도 사실 정부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안 좋잖아요. 근데 차근차근 2050년도를 보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정부의 모습도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 국내 상용화 목표를 정부는 2050년까지 연구개발의 방향타 역할을 할 핵융합 실증로의 청사진을 올해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스텝을 밟아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부터 설계 작업에 들어가며 실증로 개발 작업을 통해서 핵융합 발전과 관련 주요 기술의 실현 가능성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이게 왜냐면 돈이 좀 들어가는 기술이다 보니까 들어간 돈에 비해서 얼만큼 효과를 가져갈 수 있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건데 이러한 시간들을 좀 검토를 한다고 하고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는 움직임, 다른 나라의 움직임과 우리나라의 움직임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가 프랑스 카다라시의 국제 핵융합 실험로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미 이런 거를 개발을 하고 있고 다 같이 모여서 개발을 하는 중이고요. 이 관련해서 오늘 또 필살기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현재 또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현재 K스타에서 실험 중, 이건 우리나라만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규모를 키워서 2035년까지 핵융합 전력 생산 실증로를 개발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하는 거라 또 우리나라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이랑 이중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정부에서도 이거는 다른 나라도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돈도 지원을 좀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핵융합 에너지 분야 연구 개발에 1,763억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지금부터 더 봐야 될 것 같고 또 원래 어느 산업 발전하려면 대기업, IT, 빅테크,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붙어줘야지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시장에서 더 커졌고 그리고 실제로 돈도 더 많이 투입이 됐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28년 핵융합 전력 사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28년부터 핵융합 발전소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을 받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헬리온 에너지랑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헬리온 에너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028년 가동 예정인 핵융합 발전소의 첫 번째 고객으로 계약을 체결을 한 상태고요. 지금 오픈 AI도 어쨌든 굉장히 트렌드를 잘 따라가잖아요.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3억 7,500만 달러를 이미 저 헬리온 에너지에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돈을 투자를 했고 한 5천억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투자였고 핵융합 에너지가 전 세계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 거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청정 에너지를 더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새롭고 효율적인 방법들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움직였고 각국의 정부가 움직이기 때문에 2050년이라고는 하지만 더 빨라질 수 있을 거고 이 안에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주식에 기대감을 실어주는 이런 종목들과 트렌드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도 추세적으로도 좋지만 일단은 긴 호흡을 가지고 봐도 좋은 섹터라서 여러 번의 수익 구간을 창출해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곧 특징주와 필살기 종목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큰 손들도 잇따라 좀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분야고 또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분야를 오늘 또 필살기 테마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핵융합입니다. 정부의 준비도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책 모멘텀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테마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또 세세한 종목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돼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 관련주 확인을 해보면서 이 핵융합 테마가 또 얼마나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시장에서 최근에 주목을 받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모비스란 종목 굉장히 단기적으로 크게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특징주로 제가 담은 모습 종목들도요. 저는 계속 다 같이 필살기 종목과 함께 좀 묶어서 볼 예정이고요. 일단 종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거대 과학시설 분야에서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EPIS 기반 초정밀 특수 제어 시스템 장비를 공급하는 이력을 갖고 있어서 좀 같이 움직였던 그런 추세가 나왔는데 일단은 한 3거래일 동안 좀 눌리긴 했지만 5일선의 단기적인 그런 추세를 훼손하지 않고 딱 걸려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추가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선한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탄력이 나와줄 수 있는데 일단 핵융합 전원장치 국가 핵융합연구소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K스타 사업과 국제 핵융합 실험로 공동 개발에 대한 사업에 공급을 했어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 특수 전원 장치에 대한 사업 부분에 대한 공급 이력이 있습니다. 역시나 선암이라는 종목도 제가 관심 있게 보는 특징주인데 필살기 종목이 조금 더 좋고요. 특징주들도 같이 묶어서 볼 거고 노란 톡방에서는 특징주 좋으면 필살기 종목도 나가고 특징주도 나가고 약간 이렇게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그런 기술적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역시나 지금 핵융합 관련해서 좀 엮여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흐름은 아직은 좀 탄력이 나왔다가 바닥권에서 기고 있는 모습이라서 일단은 좀 주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필살기 종목이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필살기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지금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은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추세가 살아 있고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는데 같은 이슈로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면서 큰 상승 탄력을 가져갔어요. 이때가 아마 28% 정도 올랐다가 지금 3거래일 정도 쉬어가는 구간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의 종류는 이렇게 갔다가 쉬어갔다가 오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크게 V자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다시는 상승 탄력이 안 나오는 종목들도 있긴 하겠지만 약간 이렇게 갔다가 쉬어가는 첫 번째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는 이런 종목의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일단 이 회사는요 자동절안 개폐기, 진공 차단기, 저압 차단기, 배전반 등을 생산하는 전력기기 업체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국제 핵융합 실험로 국제기구에서 발주한 190억 원 규모의 수직 안전화 코일 제작 사업 수주에 대해서 성공한 이력을 갖고 있는 굉장히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프랑스에 건설 중인 국제 핵융합 실험로의 진단장치 보호용 1차벽 제작 사업자로서 2020년 선정되기도 한 이력을 갖고 있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가장 짙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설명보다도요. 그냥 이 종목은 핵융합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탄력이 나올 수 있는 1등, 2등 종목 중에 하나다. 거의 저는 1등으로 앞으로 다시 탄력이 나왔을 땐 가장 강하게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액체 로켓 엔진 제작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하고 이거는 조금 번외긴 하지만 여러 가지 항공 우주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항공 우주 그리고 핵융합
최근 트렌드에 또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술적 분석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고요. 직접적인 수혜주 첫 번째 필살기 종목,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표 관련주 세 가지 먼저 짚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대표 관련주도 장중에 또 수익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 또 역시나 타점 전략 세워주실 거니까 이 관련된 대표 관련주도 역시 좀 노란톡방 안에서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보다도 강력한 수익 시그널을 받아갈 수 있는 필살기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가 됐죠. 일단 핵융합 분야와 좀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가면서 이슈만 터진다면 아주 직접적으로 세게 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정말 기술적인, 매력적인 자리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기술적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이 종목 이슈와 함께 좋은 타점 전략 챙겨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시면 되고요. 정확한 종목명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검색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바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은요. 역시나 매력적입니다. 네, 역시나 매력적이고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1998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설립한 기술연구소를 통해서요. 핵융합 발전 기술 개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게 힌트가 될 수 있고요. 한정기술과 함께 역시 국제 핵융합 실험로, 가입기 설계, 그리고 제작, 납품 사업에 대한 공동으로 수주하기 위한 MOU를 체결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정기술과 함께요. 지난 3월에 제출한 사업 보고서를 보면요. 차세대 에너지원인 핵융합 발전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장기적인 수익 모델에 대비를 하고 있다. 이 기업도 이 핵융합 쪽을 장기적으로 플랜을 잡으면서 지금 차근차근히 같이 정부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관련된 기기 개발 및 설계 제작 참여를 했고요. 고부가 가치 핵융합 설비 연료 저장 기술 개발 참여 및 상용화 실현을 위한 화공기기 제작은 물론 원자력 기기 제작, 설치, 설계까지 하는 전문적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굉장히 강력한 힌트인데 핵융합하고요. 그리고 원자로 두 개 같이 좀 갖고 있는 기술을 두 가지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두 가지 테마를 다 품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이슈가 있기는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움직임이 시원스럽진 않겠지만 원전주들도 저는 좀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품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기술력적인 측면도 아주 좋고 MOU를 체결을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국제 핵융합 실험료 관련돼서 MOU를 체결을 하기도 했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원전 관련해서 이때는 탄력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핵융합 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다른 원전 관련주들이 좀 약해도 이 종목은 핵융합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매물 소화를 하고 지금 저점을 지속해서 높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 번에 빵 이런 거래량이 실리면서 한 번에 시원스러운 탄력이 나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핵융합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도 좋고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나도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지금 좀 살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노란 톡방에 꼭 들어오셔서 가장 좋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필살기 종목도 핵융합 관련주입니다. 역시나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직접적인 수혜주로 또 판가름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와 이 핵융합 발전을 위한 준비를 좀 함께 해가고 있는 업체인 만큼 타점 전략 제대로 세우시면 또 이슈와 함께 또 타점 전략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포트 안에 수익을 제대로 담아가실 수 있는 종목 오늘 필살기 종목 2개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함께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방 검색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방송 필살기 종목까지 또 마쳤는데 전문가님이 또 공략해 주신 종목들 수익률이 워낙 또 탄력적이잖아요. 네. 한 번 더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원전주들 바닥에 있을 때 G2파워 드렸고요. 그리고 뭐 풍력이나 이런 걸로 동국산업 들었고, 그리고 칩스앤미디어, 하나마이크론, 이녹스 정말 단기간에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최근 코스닥이 6거래일 부진했지만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이러한 두 자릿수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찬스가 충분히 온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찬스 저와 함께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즐거운 매매 하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종목별 장세 안에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단단한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방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 오락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